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프로 NCS 정말 중요한 이야기며 이 NCS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직무적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 대표적인 게 삼성의 SSAT, GSAT 이런 얘기가 되며 앞으로는 이제 PSAT까지 공무원까지 앞으로 NCS가 들어갈 거다. 공무원에는 NCS가 9급이라면 PSAT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의 이제 여러분 잘 아는 7급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여러분이 뭐 취업이나 또 진로나 취직이나 또 공기업의 취업이나 등등에 들어가야 될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NCS 저희들이 KBS1에서 NCS 모의 평가를 위해서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서 2018년 7월 13일에 더 K호텔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여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을 수는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생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안내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실무 쪽에 가실 때는 이제 저희들이 나오는 바로 NCS 책이 나오면 거의 현장에 갔을 때 어느 이제 시험을 보든 도움이 되게끔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제 기적을 위한 과외 천국 자체에서 NCS를 저는 전부 다 선생님들이 기부천사의 개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부담을 경감하며 이제 책만 여러분들 어차피 책이 없이는 볼 수 없으니까 구입하시고 동영상 요청하면 편하게 정리된 동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게끔 제공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차피 NCS뿐만 아니라 혹시 NCS 속에서는 이제 공기업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NCS와 경영학, 회계학, 재무관리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자격증 속에서도 역시 이제 뭐 자격증마다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자격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 과목을 동영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겠다. 그래서 가맹거래사나 경영지도사나 관세사나 주택관리사나 세무직의 9급이나 7급의 공무원 경영학이나 보험계리사, 노무사, 예경테스터, 공무원, 정산회계, 간평사 뭐 다양한 여론이 필요한 부위에 강하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학생들에게 정말 부담 없이 수업할 수 있는 안내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고 우리가 시험을 치면 항상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합격은 기적입니다. 제가 각 강의마다 들어가는 서두에 항상 얘기하는 거는 합격은 기적이다. 왜? 학원 같은 데 가서 수업을 하면 100명 가운데 한 5명 정도 이내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합격은 기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며 기적을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NCS 분야에 정말 도움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고 분야마다 선생님들이 각각 있으신데 아직은 이제 책을 집필하고 아직까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사항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은 계시는데 일단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이 NCS를 먼저 여러분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일단 강의를 저희들이 몇 분 선생님들이 일단 진행을 하고 주에는 전 분야마다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면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 바로 영역의 이야기가 바로 문제 해결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문제 해결의 능력이다 이래 되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내 먼저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문제가 뭐니? 그리고 문제를 아예 우리가 표면에 드러나게 하는 도출. 그리고 그 원인이 뭐죠? 그리고 이제 해결하니 과연 어떨까? 그리고 여기는 실행하고 나중에 피드백하는 평가하는 피드백에 따른다. 이런 얘기 5단계가 보통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해결 방법은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은 어떤 거죠?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죠? 그 다음에 해답의 수는 몇 가지죠? 그리고 주요 특징이 어떤가? 이런 공사들이 시험에 이미 나왔던 바가 있다. 그래서 이미 시문에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바로 기업과 소비자와 총무원이라는 각도. 여기서 어디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기본 교육을 시키며 교육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주며 도전의 의식과 체계적인 접근을 취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문제 해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리개는 창의적 사고. 이 창의적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남이 창의적이다 그래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창의적이다 이러면 창의가 아닙니다. 창의성은 바로 뭐가 되죠?
바로 새로움을 주는데 타인이 봐도 새롭다고 느끼는 내용을 창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창의력이고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판적 사고를 갖다 가져야 되며 그다음에 이런 명제 속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명제에 대해서 자주 나옵니다. 명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대우까지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A는 B다.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가지고 역으로 말하면 B는 A다 이런 얘기가 되고 바로 부정을 할 때는 A바는 B바다 이렇게 되고 요거의 역은 바로 B바는 A바다 이렇게 될 때 대각선 관계를 갖다 우리는 대우명제라고 우리가 불러줬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원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명제도 이되죠. 참이다 하는 이야기 굉장히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추론에는 연역적 추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연역적 추론은 바로 A가 B보다 크대. 그러면 B가 C보다 크다 이럴 때는 A는 C보다 크다 하는 논법으로 전개되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귀납이다. 그럴 때 귀납은 여러 가지 사건을 비교해서 나열형으로 쭉 되었을 때 어떤 결론을 갖다 유도하는 공공의 기준을 공준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지구가 둥글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수승이 돌면다. 그러면 지구나 수승은 전부 다 뭐가 되냐? 행성이죠. 행성은 둥글다로 연결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공공의 기준인 공준이라고 얘기하며 이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가 바로 문제 해결 쪽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 문제를 몇 가지 우리가 달아보도록 하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첫 번째 이야기, 1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장에서 발생한 오류가 뭐냐? 이제 오류에 대한 내용을 갖다 묻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죠. 매출이다. 특히 올해같이 더운 시기에는 아이스크림이 아주 엄청나게 잘 팔렸을 겁니다. 근데 또 여름에는 범죄 확률이 높다. 아무래도 여름이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 두 가지를 연계식에서 아이스크림 매출과 범죄 확률은 강한 상관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범죄를 낮추려면 아이스크림 판매를 제한하라. 아이스크림 회사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일들. 완전히 여기 되죠? 망조들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런 오류가 뭐냐 말이야. 뭔가 잘못이죠. 아이스크림, 범죄. 여름에 같이 일어난다. 우리가 도매금으로. 한마디로 이해되죠? 같이 몰아가지고 처리했다 이거죠. 그럼 이런 만약에 문제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렇죠. 바로 이런 오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인과에 대한 오류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스크림하고 범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원인과 결과를 갖다 단지 여름에 일어난다는 걸로 동시화시킨 것은 문제다. 이게 바로 인과의 오류라고 얘기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연역적 추론은 A는 B보다 크다, B는 C보다 크다 이럴 때 결론은 A는 C보다 크대 하는 결말을 내는 걸 연역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귀납은 여러분 공준이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되죠. 공공의 기준.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쭉 나열되면 결론은 이런 거대 하는 얘기죠. 확정평량은 바로 보수적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 범수 속에 모든 걸 끼워열라고 얘기하는 거. 잘 사는 사람은 절대 이해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기초 상식을 절대 그걸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확정된 편향, 자기 알고 있는 사건을 모든 걸 거기에 끼워가지고 가는 걸 확정평양 오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선형계획은 바로 이런 얘기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 개 직선 방정식, 선으로 연결된 선을 갖다 연결했을 때 만나는 교차점의 답, 이건 선형. 선형은 1차 직선을 서로 가지고 다 해답을 찾는다. 직선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정답은 원인과 결과의 오류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2번 이야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2번은 바로 페스팅거 이론 속에서 인지부조화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지부조화는 바로 내용 지문을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면 되지 않고 바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딱 잡아주는 감으로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되는 이야기. 이건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인지부조화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인지부조화라는 말은 담배를 피우면 몸에 나쁘다 그런 건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행위는 뭐가 되죠? 인지부조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인지부조화를 수정해서 담배를 갖다 끊어가지고 정말 끊더라.
그러면 인지부조와 뒤에 뭐를 붙여야 되죠? 이론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인지부조와 이론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수정이 될 때입니다. 그러나 수정이 되지 않는 상태를 갖다가 인지부조하다 하는 말이 되는데 이 긴 문장을 다 읽는다. 시간이 걸려서 안 됩니다.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 태도와 행동에 대한 불일치를 바꾸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면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뒤에 이론을 넣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에 이야기 후광효과는 얼굴이 예쁘니까 마음씨가 곱겠지. 보통 우리 남자들이 여자를 바라볼 때 후광효과, 현혹효과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되고요. 3번은 피그말리온 효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가 되느냐. 칭찬을 해주면 잘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든 일을 할 때 잘해. 잘하는 것 같아. 이러면 그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네 번째 나오는 이야기 플라시보 효과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하나의 약을 갖다 줘야 되는데 투약하려는 약이 떨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어서 할머니가 감기를 워낙 심하게 하니까 뭐가 되느냐 약국에 데려가서 약을 사려고 밤에 업고 갔다 이거죠. 업고 이제 가서 약국 문이 닫혀 있다 이거죠. 집에 돌아와서 막 울고 불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밀가루를 흰 봉지에다 딱 써서 약국에서 산 것처럼 해서 제 입에 이어줬다 이거죠. 저는 그걸 먹고 어떠냐 그러면 한참 지난 뒤에 어떠냐 이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다.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갖다 쓰죠. 거짓말로 의사들이 많이 이제 뭐 암이 걸렸지만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야기도 하나의 플라시보 효과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대비 효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우리가 채점에서 앞 사람이 너무 답을 잘 썼다. 그럼 뒤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답 쓴 걸 가지고 이제 채점할 때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 한 300명, 400명 학생을 갖다 채점을 합니다. 그럼 1번부터 300번을 해놓고 나면 주관식의 경우는 앞사람 간에 앞사람이 너무 잘 썼다 그러면 뒤사람은 그 영향을 갖다 받습니다. 왜? 채점자가 앞사람 너무 잘 썼으니까 뒤사람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못 쓴 것 같은데 이런 효과를 노리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1번부터 300번 했다 그러면 거꾸로 채점을 갖다 두고 300번부터 1번으로 역순으로 해야 되느냐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학점 받고 여기에 만약에 C다 그러면 두 가지 결합해서 B를 갖다 준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대비 효과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하여 앞 사람이 뭐가 되느냐 잘 쓴 답이 다음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 이걸 대비 효과라고 불러주는데 여기는 바로 인지부조화 이론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부조화라는 이야기 뒤에 인지부조화 이론이 들어가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승자의 저주는 뭐냐? 승리를 해서 굉장히 어떠냐 그러면 기쁨을 가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주라는 말이 붙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다.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중 보니까네 그 껍질이 헛껍질이더라.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라 그러냐? 승자의 저주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 최종 일차에 뭐 가치보다 높은 돈을 주고 대상물을 구입했다. 근데 왜 되느냐? 가격보다 실제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했다. 그럼 별 볼 일 없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승자의 저주에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승자의 저주를 갖다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 그럼 바로 리처드 세일러가 1992년에 출간된 책을 통하여 나왔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 매물로 나온 기업을 성공했지만 인수한 기업의 가격이 실제보다 더 높게 어야 되느냐? 선정되어서 인수 후에 바로 이게 주가가 떨어지고 손해를 봤다 하는 이야기도 이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승자의 저주에 속하는 거. 바로 승리를 해서 굉장히 기뻐하지만 실속 없는 짓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승자의 저주라고 불러주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새벽의 기습이다. 이건 뭐가 되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재무관리 쪽에서 경영학의 재무관리 속에서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합병인수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갖다 주식을 사서 그 회사를 갖다 인수한다. 그럴 때 만약에 이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비공개적으로 주식을 갖다 사서 오늘날 아침에 급속적으로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2분의 1 이상 또는 45%를 사게 되었다 하고 신문에다가 공고하게 되면 새벽의 기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승자의 저주와는 관계없이 합병인수에서 기습적
바로 합병 인수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경제신문의 속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출제가 자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4번에 가게 되면 해당된 설명에 관련하여 떠오르는 색상은 그럽니다. 이 굉장히 여의된다면 시사성 이야기가 되고 또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될 이야기다 이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딱 이 속에서 바로 우크라이나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대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냐면 무슨 혁명의 구심점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쓰고 있죠. 이 혁명의 구심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이라는 말을 갖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 혁명은 바로 지문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오렌지 혁명을 갖다 얘기했기 때문에 오렌지라는 이야기는 바로 주황색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가 바로 우리가 세계 신문 속에서 우리 자주 이야기 났던 여러 가지 이런 시민의 혁명.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혁명이 있죠. 근데 여기는 바로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을 갖다 대체한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사성 이야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쓸 수 있고 시사성 문제에서 우크라이나의 바로 오렌지 혁명을 갖다 얘기한다는 얘기로 의미를 해주면 되고 여러 가지 촛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촛불 같은 이런 걸로 혁명이라고 거의 외국에서 보고 있죠. 이것도 오렌지 바로 혁명인데 주황색을 얘기한다는 이야기를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가게 되면 바로 5번부터 8번은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냐 논리 구조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 구조는 반드시 서두가 어떻죠? 바로 문장의 앞에 있는 서두의 경우는 바로 논제를 제시해야 됩니다. 바로 논제가 어떠냐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주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죠 하는 전략성 이걸 갖다 우리는 서두의 문장으로 잡아줘야 된다. 왜? 어느 문장이 가장 위조 우리가 이걸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논리 구조의 이야기는 서두는 어떤 문제가 와야 될 것인가를 4개 속에서 봐야 되고 마지막에 나오는 결말을 갖다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결말의 문장은 어떤 걸로 이야기가 돼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말은 거의 대다수가 마무리를 갖다 우리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결론을 내리는 문제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봐야 되고 그 중간 사이에 어디에 되느냐 논제 연결성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문장을 딱 보는 순간도 우리가 여기 느끼지만 바로 여기는 최근 중국의 부자들이 해외 인민기사에 심신이 함께 나온다. 이 수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게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논제를 갖다 죄거든지 아니면 주제를 제시하려고 하든지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본이다 그런 얘기가 반드시 잡혀져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거에서 바로 중국 사회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3년간 이루어진 이야기가 얼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가 되냐 4번에 속하는데 바로 연구소에서는 2018년 말까지 그 다음에 왜냐하면 총수가 930만 명에 이르다고 덧붙였다. 그럼 바로 연결되는 어떠냐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쭉 현실의 상황을 결말 맺어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으로 연결 세울 수 있는 문장 배열을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아마 여러 가지 직무적성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많이 대하게 되는데 의사소통에서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3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갖다 잘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도로 넘어가서 역시 6번도 이런 논제에 바로 의사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죠? 논제 연결성을 갖다 묻는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꼼꼼히 보시면서 본다면은 요 내용을 갖다 생각해야죠. 서두가 뭐가 와야 되죠? 결말이 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봐주자 이거죠. 여기도 우리가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6번 이야기는 중요한 거 바로 여기 1번이 됩니다. ISIL은 2004년 오사마 빈 라덴의 충성을 맹세하고 그 다음에 알카에다가 이라크 지구의 이름을 바꾸며 현재 IL의 모체가 된 것으로 알려진다 하는 이야기로 이제 서론을 갖다 꺼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그중 하나가 하는 이야기가 연결성 있게 2번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 바로 종파 전쟁을 끌어들인 것과 같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
거기에 앞서서 제가 잠시 생각을 갖다 했는데 2011년 요 하나의 사건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전략은 현재 이라크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논제 연결성, 논제 연결성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정답은 뭐가 되느냐 1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달아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7번 이야기로 넘어가서 7번 이야기도 역시 어디 된다면 논제 연결성을 묻는 의사소통 문제가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이제 쭉 문제를 갖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제 눈으로 빠른 속도로 이걸 갖다 봐야지 천천히 가면 더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역시 어디 된다면 우리가 내용 속을 갖다 본다면 뭐가 된다면 바로 여기에 CALS 언냉처 하는 말의 이야기가 바로 서론을 제기하는 혁신 기술. 혁신은 전에도 말했지만 뭐가 됩니까? 기술의 변화로 바로 발전을 얘기하는 걸 혁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냐 제품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제품마다 신제품을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걸 갖다 우리는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혁신이 전부 다 모였을 때 뭐라 그러냐 이걸 갖다 변혁의 물결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그래서 이거 발전을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CLS 측의 이야기를 갖다 혁신의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1심과 2심에서 손을 들어줬다 그러는 이야기가 두 번째로 제시가 되는 이야기가 되고 세 번째는 바로 항소했지만 법원에서는 거절했다. 그런 얘기가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제가 잠깐 바로 여기에서 너무 붙어 있어서 그런데 요 B가 예됐나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법원의 마지막 이야기 결론의 이야기, 결말을 갖다 얘기하는 게 4번이 돼야 되겠다 하는 순서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잘못 보다 보면 자꾸 순서에 붙어있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 반드시 이런 순서에 의하여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로 답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의 마지막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루면서 이야기를 갖다 연결해 보도록 하죠. 자, 8번 이야기 문제를 지문을 보도록 하죠. 자, 8번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인쇄 강국이다. 그리고 이제 인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딱 읽는 순간 바로 뭐가 됩니까? 가장 오래된 결론의 이야기인 1번이 뭐가 된다 그러면 인쇄 강국. 요걸 갖다 제시한 게 1번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문장을 연결하면 2번이 뭐냐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 팔만대장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금속 활자와 목판 활자를 갖다 비교한 이야기 이렇게 됐고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면 바로 결론의 이야기가 B번이 된다는 걸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답은 여기서 2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문장 속에서 서두와 결말 그리고 중간 논제 이걸 갖다 찾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자주 대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보편적으로 지금 NCS 과정 속에서 일반 학생들이 풀 수 있게끔 KBS1이 주최하고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그 연구원에서 바로 어떤 이야기라면 일자리 박람회에서 기본적인 얘기를 갖다 요청해달라는 얘기 때문에 가벼운 예제를 들어서 실제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중정도 되는 이야기를 취급했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바로 1과목에 속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소재 문제는 이런 문제로 가볍게 우리가 한번 취급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다음에 만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며 선전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